네, 기재부가 지난주에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민간 소비 둔화와 건설 투자 부진 우려도 함께 밝혔지만 그 인식과 대응은 매우 안이합니다. 여러 지표가 경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순환 시기에 따르면 10개 지표 중 7개가 하강 또는 둔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형건설발 부동산 PF2기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착공전 단계, 공사 단계, 준공 이후 단계마다 빚으로 빚을 갚고 여기에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특성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건설사 부실이 우리 경제를 집어삼키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태형건설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374%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넘는 대형 건설사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18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 300건대를 유지하던 폐업 건수가 폭증한 것입니다.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업체의 평균 부채 비율은 144.6%로 나타나 전체 외부 감사 기업의 부채 비율은 8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소위 좀비 기업이라는 것이죠. 지방건설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폐업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지방건설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 1, 2건 수준이던 건설사 부도업체 수가 지난달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6곳이 지방건설사입니다. 지난달과 새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 중 대부분은 지방건설사들로 지역 1위 업체를 비롯한 중견업체들도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미분양 가구 1만 465가구 중 80%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에 또 다른 내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PF를 비롯한 건설사 위기는 고용, 금융위로 이어지는 연쇄적 영향은 물론 하청업체와 분양자들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부채와 부실로 자금 조달 여력마저 악화된 상황은 향후 경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태형건설발 부동산 PF는 예외적 상황이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이한 인식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 속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땜질식 돌려막기에서 벗어나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를 막기 위한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합니다.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목숨을 잃은 후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봉준호 감독, 윤종신 씨 등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KBS 등 언론의 잘못된 기사 삭제와 자정 노력,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령의 재개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성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화되면서 본격화됐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경찰 수사사건 공보규칙 제15조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등 일시, 장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는 출석 등 수사 과정을 언론들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경찰은 3차 소환 시 밤샘을 포함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심야 및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도 위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간이검사와 국과수 정밀감사에서 고 이성균 씨가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후 4차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검사 방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유출하는 등 무리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의 성과를 압박해 일어난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인권침해 수사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찰은 수사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윤희균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잘못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사실상 유착해 경찰이 유출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란 이유로 인권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여론재판식 보도가 쏟아진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KBS는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당사자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보도, 또한 이성균 배우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박범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진술에만 근거한 선정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망 이후에도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어긴 선정적 보도와 사실이 아닌 유서 내용까지 보도되어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게 요청합니다. 해당 기자들에 대한 윤리강령 여부를 기자협회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정 시부터 시행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 공표행위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연기로 사랑을 받았던 한 유명 배우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수사와 보도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내용을 성찰해야 한다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성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 대책 마련하십시오. 수사정보 유출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그 시작입니다. 언론 또한 조회수 올리기 시기에 무분별한 흥미 위주 보도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보도를 삭제하는 노력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